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가 만든 그록이 전 세계적인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AI가 여러분의 사진을 가져다가 동의도 없이 성적인 이미지로 바꿔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6년 초 xAI의 그록이 바로 그 도구로 악용되면서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것이 AI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AI 윤리와 규제의 분기점이 된 이 사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적 재미가 사회적 재앙이 된 케이스입니다. 크게 4단계로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 위기의 발단입니다.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편집 기능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에 악용됐습니다. 얼마나 심했냐고요? 시간당 6,000건의 누드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규제 포위가 시작됩니다. 영국 오프컴, 미국 캘리포니아 법무부, EU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아예 접속 차단이라는 즉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세 번째, 플랫폼의 후퇴입니다. 처음엔 부인하던 일론 머스크와 xAI가 결국 유료 구독자 제한, 특정 프롬프트 지리적 차단이라는 기술적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네 번째, 시사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플랫폼 면책 특권, 이른바 섹션 230 논쟁을 넘어서 생성형 AI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론을 본격화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볼까요? 핵심은 바로 스파이시 모드입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쟁사들은 엄격한 필터링을 적용하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xAI의 그록은 달랐어요. 스스로를 재미있고 귀계 없는 AI로 마케팅했습니다. 이른바 안티-워크를 내세우며 무제한 프롬프트를 허용한 겁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사용자가 옷을 벗겨줘 또는 비키니를 입혀줘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일반인의 평범한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해버린 겁니다. 기술적 안전장치, 영어로 가드레일스라고 하죠. 이게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결과는요. 그록은 출시되자마자 즉각적인 디지털 성범죄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함정이 된 셈이죠.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더 가디언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6,000건의 누드화 요청이 그록에 들어왔습니다. 시간당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AI 포렌식스라는 디지털 분석기관의 조사 결과 피해 대상 중 81%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분석된 생성 이미지 수만 해도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구 트위터에서 푸터 이너 비키니라는 밈이 유행처럼 번졌다는 겁니다. 일반인의 사진이 동의 없이 대량으로 성적 대상화된 거죠. 이건 단순한 인터넷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그 실체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였던 겁니다. 피해자들을 보면 정말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아동 피해입니다.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의 14세 배우 닐 피셔의 이미지가 성적으로 조작됐습니다. 이건 아동 성착취물, CSAM 생성 문제로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고인 모독입니다. 총격사건 피해자 르네 니콜 굿의 사진이 총상과 함께 나체로 조작되는 충격적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모욕한 겁니다. 세 번째, 정치인 피해입니다. 스웨덴 부총리 에바 부시가 비키니 입은 모습으로 조작됐습니다. 에바 부시 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의 그록에 의해 강제로 옷이 벗겨졌다. 여성으로서 나는 비키니를 입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유명인부터 일반인, 아동, 심지어 고인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xAI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는 오프컴이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요. 유럽연합 EU는 데이터 보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더 과감했습니다. 조사고 모고 없이 바로 접속 차단, 즉 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이건 단순한 우려 표명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수사와 차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한 AI 회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 규제를 받은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의 대응을 자세히 볼까요?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법무부입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록이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대규모 생산을 조장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단순 방조가 아닌 생산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입법부입니다. 디파이언스 액트, 우리말로 디파이언스 법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은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X와 그록 앱을 퇴출하라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혁신의 본고장이지만 동시에 그 AI가 만든 피해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대응은 더 직접적이고 재정적입니다. 오프컴, 영국의 통신 규제기관이 온라인 안전법 위반 혐의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입니다. XAI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8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습니다. 키어 스터머 영국 총리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 사태를 역겨운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플랫폼이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갑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AI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영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응은 서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록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인 접속 차단을 시행했습니다. 왜냐고요? 현지 음란물 및 공서양속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법적 공방, 조사, 청문회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하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달랐습니다. 직결 처분으로 사업 운영에 직접적 타격을 가한 겁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글로벌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법률과 문화적 기준을 다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괜찮다고 다른 나라에서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XAI와 일론 머스크의 대응은 전형적인 3단계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1단계 부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이미지는 0건, 문자 그대로 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을 검열 핑계로 일축해버렸죠. 2단계 책임 전가입니다. AI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유저의 요청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도구는 죄가 없다, 쓰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논리죠. 하지만 3단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 압박에 못 이겨 기술적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부인에서 시작해서 책임 전가를 거쳐 결국 후퇴하는 위기 대응의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XAI가 도입한 기술적 제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리적 차단, 즉 지오블러킹입니다. 딥페이크가 불법인 국가나 지역에서는 이미지 생성 기능 자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 필터링입니다. 실존 인물과 비키니, 속옷 같은 키워드 조합이 들어오면 생성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유료화 장벽입니다. 이미지 생성과 편집 기능을 유료 구독자 전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엑스세이프티 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지역에서는 비키니, 속옷 등의 의상을 입은 실존 인물 이미지 생성을 차단한다. 뒤늦은 조치지만 결국 규제 압박에 굴복한 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섹션 230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은 호스팅 역할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죠. 이 경우 섹션 230이라는 면책 특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AI가 능동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합니다. 이 경우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지 불투명합니다. 법적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넬로 스쿨의 제임스 그리멜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컨텐츠에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AI가 만든 컨텐츠는 플랫폼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체 AI 산업의 법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XAI가 직면한 비즈니스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앱마켓 퇴출 위기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앱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앱마켓에서 퇴출되면 일반 사용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브랜드 안전성 문제입니다. 광고주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CSAM, 즉 아동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와 연루된 플랫폼에 광고를 싣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셋째, 자본의 역설입니다. XAI는 200억 달러 가치 평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장기적 파트너십 리스크가 급증합니다. 투자자들도 불안해지죠. 기술력으로 200억 달러 가치를 만들었는데 윤리 실패로 그걸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 AI 규제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됩니다. 출시 후 수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갖추고 나와야 합니다. 둘째, 기술적 의무가 도입됩니다. 워터마킹, 즉 AI 생성 컨텐츠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KYC, 즉 사용자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셋째, 책임의 명문화입니다. 개발사가 결과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가 정착될 겁니다. 이제 책임감 있는 AI는 선택이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AI 기업들은 혁신만큼이나 안전에도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록 사태는 기술적 기능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재미있는 AI, 규제 없는 AI를 내세웠던 차별화 전략이 결국 회사를 전 세계적 규제 포위망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저울을 보세요. 한쪽에는 혁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지금 저울은 안전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이제 AI 규제에 있어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의 속도가 안전을 앞지를 때 기업은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AI 시대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조건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